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나를 찾는 명상심리학, 여기에서 요즘 이제 우리가 명상의 역사라든지, 호흡, 여러 가지 명상의 종류, 또 감사일기,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이것을 또 자비 명상과 같이 조금 이 행복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어, 긍정적인 인격체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의 이 명상이 어디까지 발전돼 가고 있을까? 그래서 교수님이 찾아보다가 이것이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심신의학, 심신의학, 이걸 이제 통합으로 해서, 의학은 현대 서양의학이 이제 의학으로만 있고, 또 우리 동양의학에서 이제 우리의 한의학이 있듯이,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학, 마인드 바디 메디슨, 그래서 마인드 바디 메디슨,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출연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심신의학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통합의학에서 보는 심신의학이 되겠습니다. 심신의학. 교수님은 의료인은 아니지만은 이 명상을 연구하고 명상을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가 다양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처음 접했던 호흡 명상부터 해서 빛 명상, 소리 명상, 심지어 또 초월 명상,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심신의학으로 보는 명상 관점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이 통합적인 접근입니다. 몸과 마음과의 통합적 접근. 이건 뭐냐 하면, 여기에 기본 개념은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의 단위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의지라든지, 여러분들의 신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상상이라든지, 꿈을 꾼다든지, 이거 되겠죠. 기대와 같은 이제 의식적인 면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있고,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격이 항상 즐거운 미소를 머금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런 아까 대로 의지, 신념, 상상, 기대와 같은 이제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노라든지, 그 다음에 근심, 걱정. 하루 5만 가지 걱정한다 그랬죠.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적개심, 상대방을 미워한다든지. 또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든지. 또 우울한 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감정 등이 우리 몸하고 신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심신의학의 기본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심신의학에 신체에 우리가 이 몸이 아픈 병이 온다. 그런 마음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의 상태를 이걸 다스림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의학의 장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마음 상태를 다스림으로 해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의학적 장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신체의 생리적 또 면역학적 그다음에 병리학적인 그런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질병이라든지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또 치료, 건강 증진에 어떻게 마음을 중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심신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신의학.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칭찬,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유리컵에다가 양파를 2개 해놓고 이걸 좀 떨어뜨려 가지고 바로 옆에서 그러면 서로가 소리가 전이 되니까 하나의 그 물을 부어서 양파를 키워 보세요. 컵을 2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맥주잔이라든지 이런 게 구입할 필요 없이 거기에 양파를 A컵, B컵 표시해서 A컵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번 주는 컵이고 B컵은 미워하는 양파컵이 됩니다. 그 사랑을 주는 컵에서는 아이고 예쁘다, 사랑해. 여러분이 직접 이제 소리를 내서 아이고 예쁜 우리 양파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칭찬의 말을 여러분들이 주입을 해보세요. 칭찬의 말을 주입을 해보고, 또 B컵은 좀 미워하는 양파가 되죠. 아유 B양파, 너는 못생겼고 너는 미워, 너는 나빠. 거기에 조금 부정적인 표현만 해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게 되면 사랑을 줬는 사랑양파와 크기와 미움을 줬는 미움 양파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관찰을 해보세요. 이건 증명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 양파 실험, 칭찬을 대중화하고 흔히 말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지만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이 식물들도 그렇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전이가 돼서 사랑의 기운을 받아서 잘 자란다는 것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줬는 미움 양파는 잘 안 큽니다. 잘 안 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게 사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 몸과 마음의 통합적 접근을 해서 심신의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가짐 상태를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가서, 교수님이 그 얘기했죠. 성격이 바뀌어서 인격체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학에서는 바로 이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중요시해서 현재의 마음가짐 의식 상태뿐만 아니라 감정 치유에 필수적이고 인간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마음과 육체가 이 합쳐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합쳐져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 자신도 질병을 보는 시각을 전인적으로 한 부분 아니고 전인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배움으로써 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치료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입원해 환자의 웃음 치료 그래가지고 뭐 이 웃음 치료 강사분이 병원에 와서 하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고 웃고 이런 걸 했는 환자하고 이 약물로 치료만 했던 사람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아마 일찍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한테 발생되는 이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마음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하고 별로 관계 없.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제 기계론적인 의학입니다. 기계론적인 의학이고 이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었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는 생명, 정신, 이 사회적 모델입니다. 사회학적 모델. 위에서 정신 요인이 우리 정신 요인이 사회학적 환경 요인들이 인간의 생리적 기능과 또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 갖는 이 특정 질병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전인적인 홀리스틱 전인적인 의학 체계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음과 몸의 상호 연관성을 밝혀서 환자 스스로가 마음 상태를 긍정적 가짐으로써 자신이 우리가 신체의 복원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무한한 치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이 심신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 이 치유법의 접근 방식은 우리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인도 인도 같은 경우 수천 년 전부터 등에서 우리 선도 그다음에 기공, 요가, 명상 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좀 주술적인 의미로 또 묵상 등 그런 거는 이제 육체보다도 정신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선조 할머니들은 치성을 드린다 그랬죠. 치성을 드린다. 그 말은 찬물 정한수 한 그릇 더 넣고 우리 아들의 과거 급제라든지 문장구를 비는 그런 어머니의 치성을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일도 하사불성 것이 이루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알죠. 한의학에 이제 황제내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은 단전, 기, 신, 정기신의 육체와 정신을 기의 상태로 이제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 그 오욕칠정에 의한 심적 상태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병증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는 인도에서 들어본 사람이 있겠죠. 베다 학문, 아유르베다 여기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요가를 통해서 이제 명상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아유르베다. 아마 이쪽 분야에 조금 신치하고 공부를 했는 사람들은 인도의 이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교수님이 심신의학을 하면서 이 아유르베다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상을 강조했다는 것이 되겠고, 이 심신의학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1960년대 초에 이미 하버드 대에서 아이젠버그가 93년도 그 60년 초기부터 하버드대의 아이젠버그가 93년도 연구에서 이제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이 사용한 보완 대체의학, 우리나라는 대체의학이 현행 법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의사, 의사, 의료인들 이외에는 이러한 치료의 개념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특히 뭐 침을 놓는다든지, 뭐 어떤 사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사용한 보완 대체의학적인 치료 분야에 심신요법, 마음이라 그러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명상을 들 수 있죠. 명상. 또 이 요가. 요법이 가장 높으며 현대에도 이제 가장 이제 이것이 인기가 있고 중요한 중재요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분야를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심신의학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돼서 하나의 단위로 보고 마음 상태가 전체의 생리적, 면역학적, 병리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몸과 마음이 통합해서 환자 자신이 질병을 아까 했죠. 전인적인 홀리스틱, 전인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자 자신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대한 한계를 넘어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전인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버드대 심신의학과 교실이라는 연구소 개념의 심신의학과 교실에 벤슨 교수가 있습니다. 벤슨 교수. 이 사람은 심신의학은 더 이상 보완 대체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심신의학과 교수가 이것이 보완 대체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이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일부 제한적이지만은 현대의학에 이미 편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긴장 이완요법,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명상, 요건 이제 의학에 편입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 그 다음에 심상, 가이드 이미지, 심상, 마음에 이제 그리게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특이한 최면 현상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든지 정신교육 접근 있으며, 요가,
흔히 말하는 뭐 태극권, 뭐 이런, 그 다음에 신념, 이거 신앙이 되죠. 그 다음에, 임상미술치료, 음악치료도, 심신의학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학, 마음과, 이런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이제 접목이 되어서, 이것이 등장했다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이것을 왜 이래 할까? 그럼 명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고통의 이해와 극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은 뭐 이 여러 정리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건 심신의학적 접근을 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촉진하거나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이 이제 명상이다. 좀 포괄적으로 이제 교수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이해와 극복입니다. 고통의 이해, 극복, 명상이. 시작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네 가지 고가 있었다 그랬죠.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자체가 고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 간다 그랬죠. 우리 인간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고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증상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질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멈추어 기다리면 고통은 완화되고 극복된다는 경험을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치유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는 이 과연 심신의학이 어디까지 들어왔고 심신의학 분야가 이제는 현대의학과 접목이 되어서 긴장이완요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최면, 심상유도, 바이오피드백, 정신교육 접근, 그 다음에 요가, 뭐 이런 임상미술치료라든지 음악치료도 심신의학 영역에 같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심신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전개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